변창흠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다닌 애들, 저 변창흠 저하고 뭐 같은 학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 중에 당시에 이제 서울대 다니면서 크게 데모할 용기는 없고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그냥 좌파들과 어울려서 연구 모임 같은 걸 하면서 쭉 오다가 한번 이제 좌파 세상을 맛보면 쭉 올라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서울대 나오고 대학원 석사 박사를 가서 도시계획을 주로 전공해서요.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강사로 돌아다니다가 서울시 산하연구원에 들어가서 있었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거쳐서 전문가인 양 하고 다니다가 2014년에 한국도시연구소장을 이렇게 지냈고 박은순이 지은과 함께 재선에 성공하면서 2014년 6월에 SH공사 서울시 산하 도시주택공사 사장에 선임되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좌파의 연구 네트워크에 있다가 발탁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주택공사 LH공사 사장까지 됐다가 이번에 국토부 장관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학자로서 좌파 성향을 보이면서 살아오는 거는 부동산 투기하고 또 돈 버는데 열중하고 또 각종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좌파라는 게 깨끗하다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겁니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거는 패션이고 좌우 넘어서서 도둑질 해먹는 데는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 김수현이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가까운 덕분에 이 정권 들어서 이제 고위직으로 중앙에 발탁되었다고 봅니다. 자, SH 사장을 할 때 SH공사에 채용된 1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4명이 변창흠이와 석박사를 취득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명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졸업한 대학 동문이고 그 밖에 채용된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연구원에서 일해서 환경대학원 서울대 마피아가 공기업을 접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압력까지 행사했고 비정규 직원에 대해서 실적이 우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조건을 걸고 뽑았는데도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뽑은 고위직들은 확 밀어주고 비정규직들은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SH공사에 있을 때 박은순 시장하고의 충성관계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사고친 허인의 녹색 드림 조합과 비공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 허인회가 구속이 됐지요. 그런데 이 협약 체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서울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적이 돈만 썼지 별로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을 할 때 스크린도어 사망한 구의역 김군에 대해서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이게 시정을 흔들었다. 걔만 좀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대주택 거주자들 보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라고 했고 법인카드를 과다 사용해서 지금 얼마나 썼는가 하면 연평균 4,581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장들보다 훨씬 많이 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LH공사 사장을 할 때는 37억의 일감을 좌파 학회의 멤버들한테 모아줬다라고 했고 그리고 H 직원들이 이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일주일 내내 진주 본사에는 안 내려오고 서울에 머물렀다.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 일했다라는 이런 내부 비판까지 나왔고
얼마 전에는 문가리를 댔고 13평의 4인 가구가 살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런 실수도 했지요. 그런 다음 상습적인 체납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압류당하기도 했고 변창흠 딸이 미국 예일 대학에 진출할 때 그 과정에 스펙으로 제출한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경력이 그게 허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이 가족 셋 13평에 살았다 해놓고 장녀를 초중등 교육법 위반해서 조기 유학을 보냈고 유학 시에 비용으로 2억을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7년간 예일대학에 유학했다는 거예요. 참 돈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그 장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행사할지. 지금 SH공사, LH공사 때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는 공직에 가서는 안 된다. 말도 험하고 공인으로서 자세도 없고 그리고 사적인 연분 관계에 집착하고 회사 돈을 지 돈처럼 써제끼는 이런 자는 절대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자르려고 갑자기 집어넣은 법무차관 이용구는 택시 기사 맥사를 잡았다잖아요. 별것도 아니고 술이 떡이 돼갖고 택시 타고 왔다가 집 앞에서 택시 기사가 내리라 한다고 술에 취해 맥사를 잡았다가 경찰에 신고됐는데 경찰이 운행 중지 중인 차량의 기사를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해도 특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봐줬지요. 그래서 국민을 개돼지처럼 여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짭짤하게 부동산으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고 변호사 하면서 할 것 다 해먹었죠. 이용구는 서초동, 도곡동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가져서 2주택자 논란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도곡동 아파트를 팔은 모양이에요. 차관되면서 16억 8,500에 팔아서 8억 4,500만 원의 차익을 봤다고 합니다. 자, 뻔히 알면서요, 집 두 채가 있는 사람을 굳이 법무부 차관에 시킨 문가리 정권은 기준도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술 처먹고 택시기사 맥살 잡는 거. 이용구가 경력을 보면 이것도 64년생입니다. 저하고 나이도 같은 것들이 와 이리 까불어요. 이용구는 대원고등학교 서울대 법대에 나와가지고 판사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 쭉 하다가 옷 벗고 변호사 하다가 사법연수원에 교수하고 변호사 하다가 법무부에 법무실장으로 좀 있었죠. 이따가 다시 나갔어요. 그러고는 이번에 차관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권력을 자랑 못해서 안달을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용구는 원전 조작의 핵인 백운규의 변호사로서 활동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권 관련 인물의 변호사 해주고는 정권에 지금 눈에 뜬 거죠. 권덕철이는 15년간 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 15억 차익을 벌은 사람입니다. 6평 땅 매수로 시작해 부동산 거래만 수차례, 세종 아파트 분양권, 공무원 특공도 취득해서 매도했고 참 이 부동산으로 아주 짭짤하게 돈을 번 이 전형적인 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틈틈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거예요. 95년에 안양의 범계역 앞에 토지 6평을 당시 6,400만 원으로 샀다가 이후에 1억 2천만 원에 팔았어요. 2003년에는 강남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를 1억 3,500에 구매했다가 2009년에 10억 5천에 팔아서 6년 만에 9억 1,500만 원을 벌었고 2010년에는 개포동 대치 아파트를 4억 1천만 원에 매수해서 2018년에 8억 8천에 팔아 4억 7천만 원의 수입을 냈고 2011년에는 세종시의 특별 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2억 1,800에 취득해서 2억 9,300만 원의 매도에 시세 차익을 얻었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았고
강원도 양양에 지난 4월에 400평이 넘는 부동산을 2억 9천만 원에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산 도립공원 해제 고시로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직자니까 신분이 확실하니까 은행 대출도 잘 받을 수 있지요. 이런 걸 가지고 또 공직자로서 정보 입수도 쉽지요. 그걸 가지고 계속 부동산 투기가 주업이고 부업이 공무원이다. 저한테도 뭐 하나 들어온 거 있는데 하도 지저분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아니지만 조폭 출신이 보내준 차를 타고 다녔다고 재판까지 가서 겨우 살아난 은수미가 이재명에 이어 성남시장이 되면서 캠프 출신 인사 27명을 부정 채용했다고 전 비서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따로 다루겠지만은 정말 지금 문가리 정권에 오늘 열거한 변창흠이, 이용구, 권덕철이 그리고 은수미 이런 자들의 행태를 보면 어디서 그야말로 도덕 수준이 발바닥인 자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써요. 아마 이 정권의 장관 해먹을 정도 되면서 문가리 주변에 설치는 것들은 다 그런 수준의 저질들만 덕실덕실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